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체크인스탁입니다. 알파경제 김종혜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느덧 11월도 이제 다 갔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어떤 포인트 보시는지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이네요. 최근 전체적으로 거래대금도 많이 미진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뚜렷하게 매수 주체 없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주셨는데요. 요즘 수급이 너무 팍팍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수급 좀 분석해 주세요. 네, 그래도 확실히 나아진 건 저가 매수의 레이어가 여러 겹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선물 시장을 보면 분명히 이제 탄력이 크게 줄어든 것, 저점에서 많이 올라오지도 않았지만, 고점에서 또 쉽게 무너지지도 않는 양상, 그것도 지금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몰아치고 있는데, 버티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뭐 하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그래도 시장의 대기 매수세가 이제 두 가지 레이어가 생긴 거잖아요. 삼성전자 자사주 매수랑 그다음에 연기금의 배당 관련 매수. 이런 것들은 생겼는데 연말에 우리가 흔히 기대했던 매수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면 지금 뭐 연기금의 배당 관련 매수, 그다음에 삼성전자 자사주 이게 뭐 들어와 봐야 뭐 기껏해야 금액으로 한 2천억이 안 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적어도 이 매수 수급 쪽으로 나타나면서 인덱스 전체를 받쳐주는 수급이 나타나야 될 텐데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베이시스가 지금 이론 베이시스를 역으로 떨어지면서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전혀 들어오고 있지 않고 매수 매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 9월 달을 보시면 9월 달에 크게 베이시스의 개선과 함께 새 월물로 갈아타면서 대거 매수가 들어왔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양상이 연말까지 이어지면 전체적으로 레이어가 세 겹이 되니까 더 강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지금 이런 수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저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면 지수의 반등이 쉽지 않죠. 근데 여기에 또 하나 걸리고 있는 건 결국 프로그램 매수를 이끌어내기 위한 선물 지수의 개선, 이론 베이시스의 개선을 위해선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결국 포지션을 바꿔야 돼요. 즉 외국인 현물을 팔더라도 최소한 선물 쪽에서 포지션을 바꿔주면서 전체적으로 기관 매수에 단기 수급이라도 유발해낼 수 있는 그런 단기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당연히 기계적으로 또 베이스 나빠지면 팔겠지만 최소한 순환의 어떤 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현 선물 중에 하나를 풀어주던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정도는 풀려야 지수 기준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베이시스 개선이 전반적으로 좀 필요해 보여서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비교적 미결작 정도 늘려놓은 상태에서 선물 시장 쪽의 추세도 별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최소한 이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조금 풀려야 우리 시장의 전반적인 수급이 풀릴 수 있고 특히 전체 시장을 받칠 수 있는 인덱스 매수가 금융투자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올해 수급을 본다면 특히 연말까지 수급을 본다면 두 가지는 뭐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거의 확인되고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수급. 근데 외국인은 지금 당장 기대하기가 어려우니 아마도 베이시스 개선을 통한 금융투자의 인덱스 매수, 차익 거래 매수가 언제쯤 들어올 수 있을지가 포인트고 그게 아마도 이론 베이시스 대비해서 실제 베이시스가 개선되는 시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를 한번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이런 대기 매수가 거래가 없는 상황이라서 조금만 들어와 주면 이런 기계적인 매수로도 일정 부분의 회복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 뭐 시가총액 대형주들의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그런 여건이 생겼을 때 좀 더 비중을 강하게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휴장하는 동안 우리에게 한 가지 좀 의미 있는 부분은 뭐 블룸버그발 뉴스에서 중국의 반도체를 누르는 압력은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이제 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는 뉴스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창신 메모리에 대한 압박은 별로 없을 거다. 이거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달가운 뉴스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창신 메모리가 뭐 미래로 가면 대단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소위 선단 공정, DDR5 이런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아닙니다. 지금 DDR4 정도를 간신히 만들고 있는 쪽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장비 제한을 통해서 그 위쪽으로 가기엔 아직은 멀었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창신 메모리의 규제를 크게 안 하는 것, 이건 뭐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큰 뉴스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정말로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압박이 크지 않다면 최근에 뭐 엔비디아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뭔가 조금 그렇게 너무 과도했던 건 아닌가 생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번 결정은 바이든 정부에서의 마지막 결정에 대한 뉴스가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가 이걸 또 어떻게 받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단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이 가장 크게 악화되는 게 반도체에 대한 외국인들의 집중 매도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이슈가 좀 나오고 있다는 점과 베이시스가 전환되면 전체적으로 금융투자의 차익 거래가 들어오면서 시장의 그 아래쪽 수급을 받치는 레이어가 하나 더 생길 수 있다는 점, 그 두 가지 한번 초점을 맞춰보시는 게 지수의 반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좀 더 자금을 많이 밀어넣을 수 있는 시기는 그런 터닝이 나타나는 시점이라고 본다면 시장에 대한 대응에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도 빼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이미 많이 물려 있어서 내가 뭐 종목을 손절할 수 없다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도 많이 올랐더라도 소위 뭐 배당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로도 일부 배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더불어서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네, 베이시스 개선이 조금은 돼야 되고 지금 현재 이 비어있는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의 베이시스 개선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리고 배당주하고요, 자사주 이런 부분들 주주 친화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올랐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더 오름세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보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갑니다. 얼마 전에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에 다뤄봤었어요. 그때도 태양광보다는 풍력이 조금 더 낫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어제 풍력 쪽에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니슨이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내놓으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다른 풍력주들도 약간은 들썩이는 모습이었는데 윗꼬리를 달기는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주인공만 상한가를 나타냈고 풍력주들 과연 계속해서 또 훈풍이 불 수 있을 것인가, 이 밖에 종목군들은 요즘에 움직임 어떤지 좀 보겠습니다. 기대만 낮추면이라고 제목을 달아주셨는데 어떤 의미일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풍력 시장에서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건 다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 늘어납니다. 뭐 아무리 뭐 트럼프가 뭐 친환경을 싫어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미래 전력의 핵심 포인트는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이고 원전 몇 기를 지으면 끝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30 몇 년까지 그때 뭐 데이터 센터 많이 짓고 뭐 하면은 전력이 한 뭐 50기가 정도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원전 50기 더 지어야 되거든요. 그게 가능한 이슈라고 보세요. 이런 님비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려해 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 50기 짓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냐? 신한울 3기, 4기 짓는데도 그 색 난리를 쳤는데, 그래서 원전 짓는 데는 대부분 다 찬성한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에 짓는다고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리 아직까지 폐기물 그 처리장 하나 못 만들어서 아직까지 그게 다 쌓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뭐 이제 한계 왔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풍력, 태양광 이 효율이 안 나온다 이딴 얘기 할 때가 아니고 일단은 지어야 된다. 미래 전력의 부족을 위해서는 풍력, 태양광, 원전, 천연가스 이거를 멈추는 순간 그 나라 제조업은 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처럼 제조업이 없다가 제조업을 만드는 그런 국가에서 지금 뭐 텍사스가 뭐 그 공화당 판이네 뭐 해서 짓고 있는 태양광이나 풍력을 안 짓는다? 공장들이 텍사스로 가고 있는데 그걸 안 지으면 거긴 무슨 전력으로 하겠어요.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야 다 어떻게 보면 주 하나가 국가인데 그 주연에서 처리 안 되면 다른 주에서 더 비싼 가격에 사와야 될 텐데요. 근데 지금 오스틴으로 많은 공장들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텍사스에 왜 태양광과 풍력이 늘어나면서 캘리포니아보다 많아지고 있는지는 답이 이미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풍력은 방향은 정해져 있고 바뀔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다만 속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가장 큰 게 미국이죠.
왜냐하면 뭐 중국은 지들이 알아서 다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중국으로 누군가가 들어가긴 어렵고 우리가 이제 노렸던 시장은 미국, 유럽 뭐 이런 쪽의 시장이었는데 자 먼저 준비된 그림을 하나 보시면 지금 이번에 베센트 장관이 됐는데 이 양반이 뭐 계속 뭐 합리적 사람, 뭐 트럼프를 막아줄 사람이라고 하는데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베센트의 이번에 목표가 3%로 낮춘다 다시. 어떤 걸요?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재정 적자를 3% 수준까지 낮춘다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때 10% 이상으로 늘어난 것을 그나마 조금 긴축하면서 줄여왔는데 베센트는 감세하면서 이걸 3%까지 줄인다고 했어요. 뭐 어떻게 할지 아무리 고민해봐도 저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 뭐 트럼프 당선인은 답이 있는 모양이죠. 어쨌든 이걸 줄인다고 했으니 결국 할 건 두 가지다. 보조금 다 빼고 공무원 다 자르고. 두 가지 외엔 답이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여기서 재정 적자를 줄이는 방법은 정부 효율부를 통해서 공무원 대거 자르고 그다음에 보조금은 있는 대로 다 감소시키는 게 재정 적자를 줄이는 방법이다. 그래야 감세도 하고 재정 적자도 줄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지금 풍력이 아무리 가격이 낮아졌다고 한들 보조금이 없는 상황에서는 주춤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줄어든 적이 없다. 트럼프 때도 늘었고 이번 트럼프 때도 여전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확실하게 필요한 지역 아니면 파이낸싱이 확실하게 되는 지역 일부 정도만 유지가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은 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 붉은색으로 표시된 게 트럼프 일기거든요. 뭐 보시는 것처럼 뭐 풍력이나 태양광 다 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뭐 당연히 이제 바이든 정부 때 더 많이 늘었고 트럼프로 갔을 때 속도가 줄어드는 것이지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 가장 큰 기대를 걸었고 CS 윈드를 포함한 이 종목들은 전부 미국 쪽에다가 드라이브를 걸면서 미국에다가 뭐 공장도 짓고 인수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뭐 풍력 말씀드릴 때 이제는 CS그룹은 조금 우리가 거리를 두고 봐야 된다. 정말로 양호한 실적을 내는지 그다음에 미국에서 보조금 안 받아도 정말 좋아질지 이미 실적은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보조금을 생각해서 내년도에 이익을 대고 올려놓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보조금 못 받으면 여긴 실적은 일단은 그냥 떨어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밸류에이션과 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인데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을 하나 보시면 제가 그래서 트럼프가 됐을 때 풍력주는 결국 SK오션플런트밖에 볼 게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여기가 지금 2025년, 2026년, 2027년까지 계속 가파르게 증가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해상 풍력이 늘 수밖에 없는 게 이 대만의 이제 서부 지역,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을 한번 가서 바닷가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좀 거짓말 섞어서 얘기하면 제 체중이 꽤 되는데 제가 몸이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붑니다. 뭐 그만큼 진짜로요. 제가 거짓말을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평소에 그 정도의 바람이 부는 게 왜냐하면 그 넓은 태평양에서 갑자기 대만과 중국의 그 사이 얇은 바다로 지역이 줄어들면서 생각보다 꽤 강한 바람이 불고요. 그다음에 뭐 대만에 굉장히 높은 산들이 가로막혀 있어서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제 그쪽에서 한번 휘몰아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서쪽으로 가도 그렇고 남쪽으로 가도 그렇고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 TSMC로 인한 굉장한 전력 수요가 많아지는 대만의 입장에서도 해상 풍력은 포기할 수 없는 하나의 옵션이죠. 여기도 원전 지으면 좋은데 뭐 수시로 지진이 계속 발생하는 지역이니까 원전에 대한 부담, 뭐 화력 발전소에 대한 부담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뭐 대만 쪽에 계속 플랜트를 넓혀나가고 있는 SK오션 플랜트 정도는 우리가 다 같이 빠진 상황이니까 다 같이 빠진 상황에서 미국 모멘텀이 조금이라도 적은 그다음에 자신들이 지금 공사하고 있는 지역 쪽에 공사는 계속 확장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것이 제가 보기엔 좀 맞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봐서 풍력 쪽에서는 뭐 기존에 뭐 CS-윈드 쪽만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제는 오션 플랜트를 탑픽으로 두고 좀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풍력을 너무 많이 안 봐서 아마 감을 좀 잃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풍력 하면은 CS그룹주들을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이쪽은 보조금과 관련된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리고 풍력 에너지에 대한 이 전 세계의 니즈는 여전하다. 그래서 크게 의심하지 마시고 이 투픽으로 또 종목도 친절하게 주셨어요. SK오션플랜트 관심 가져보자 의견 나왔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을 보자. 바닥 탈출 시도해 주셨는데 이 종목을 거의 뭐 기억에서 잊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주가가 상당히 좀 부진해서 상장한 이후에 최저가가 올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하반기에는 달라졌습니다. 하반기 뭐 미디어 콘텐츠 이쪽으로 주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9, 10, 11월까지 양호한 퍼포먼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수급도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기관이 계속 사던데 스튜디오 드래곤 요즘 어떤가요? 뭐부터 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일단 뭐 그럼 준비된 그림부터 보면서 출발할까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의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 CJENM도 마찬가지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인데 두 종목 모두 제가 보기엔 이 정도의 이익률로는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이익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이익률이 두 자릿수가 안 됩니다. 환관 비율이 두 자릿수가 안 된다. 아니죠, 이익률이요. 이익률이. 이익률이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매출 원가율도 80%가 넘고 판관 비율이 많네요. 판관 비율과 그다음에 매출 원가율이 여전히 저렇게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게 네. 도대체 원가가 어디서 들길래 그러면 저게다 배우 섭외비로 인해서 저렇게 높은 것인가? 뭐 이런 요인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겠고 그다음에 이 종목의 지금 마진율, 영업이익, OP 마진도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 그 OTT로 가면서 OTT 쪽의 비중을 늘리면 OTT에서는 돈을 좀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돈을 먼저 당겨서 받으니까 이익률이 높아질 거다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양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 아까 전에 뉴스도 뭐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티빙과 이제 웨이브가 합병해서 좀 더 우리나라 토종 OTT가 뭐 커지고 그쪽으로 뭐 납품되는 뭐 물량도 늘고 뭐 기존의 편성 물량의 편성대로 가는 것이니까 해외 수출도 하고 이러면 좋아질까를 몇 년간 지켜본 것인데 저렇게 높은 원가율과 저렇게 낮은 그런 마진율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 종목은 여전히 장기적으로 좋게 보기엔 좀 어렵다라는 판단이죠. 근데 최근에 기관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제가 보기엔 중국 이슈가 걸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뭐 그저께인가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G20 회담에서 별 얘기 안 한 것으로 보이나 시진핑 주석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고 뭐 방한도 하자, 뭐 방중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고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런 얘기 오가고 있고 중국과 뭔가 협력을 넓혀가고자 하는데 우리가 뭐 중국과 뭐 방산 협력을 하겠어요? 아니면 뭐 반도체 협력을 하겠어요? 그런 쪽은 뭐 제한적인 협력일 수밖에 없고 서로가 부담이 없는 선에서 넓혀갈 수 있는 건 나름 소프트한 것들이죠. 뭐 여행?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먼저 뭐 자신들이 시혜를 베푸는 것 마냥 풀어준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컨텐츠라든지 엔터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한류 컨텐츠가 중국에서 이제 뭐 혐한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통하는 측면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중국 내에서. 그러면 어둠의 경로가 아닌 정상적인 통로, 뭐 IC라든지 이런 통로로 유통이 된다면 그러면 적어도 이런 쪽은 뭔가 좀 더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다음에 마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나름 공격적으로 이제 OTT들 나오면서 막 편수를 늘려 죄송합니다. 이 편수를 늘려가던 스튜디오들이 지금 작년 올해 들어서는 그래도 편수를 줄이면서 조금은 뭔가 보수적인 이건 비용이 전체적으로 늘어서 그래요. 뭐 지금 한 편당 뭐 주연급은 뭐 8억, 10억이 뭐 대세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편수 자체를 줄인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중국 쪽으로 열린다면은 편수도 다시 조금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운영을 통해서 이익률을 늘려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잡히니까 그러면 국내에서는 OTT가 큰 것 하나로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뭐 넷플릭스로 가는 일부 물량들 여전히 존재할 수 있고 뭐 디즈니 플러스도 우여곡절을 거쳐서 살아나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중국 쪽으로도 열 수 있다면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봤던 이 긍정적 그림이 일정 부분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다만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 열려봐야 언제 다시 닫힐 수 있을지를 아무도 모른다라는 점. 그다음에 뭐 중국이야 뭐 손바닥 뒤집듯이 뭘 뒤집어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어떤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반등은 가장 큰 기전은 낙폭과대. 두 번째는 중국과의 어떤 컨텐츠를 비롯한 소프트파워 협력과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소위 게임,
뭐 엔터, 그 다음에 지금 뭐 드라마를 포함한 이런 소위 엔터 관련된 전체적인 종목군들의 흐름은 이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바라보는 게 좋겠고, 만약에 그런 이슈가 발휘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1월 달에 실적 발표하면서 다시 뭐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 최근에 뭐 만들었나 워낙에 뭐 다른 제작사들이 조금 더 흥행 성적이 좋아서 뭐 만들었나 봤더니 정년이라고 김태리 씨가 주연을 했던 이 드라마가 기대를 얻고 또 큰 흥행을 거뒀다라고도 합니다. 지금 김 이사님은 낙국과 대 중국 이 두 가지 모멘텀이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계속 우상향 이어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죠. 체크스탁이었습니다.